최근 독일 서부, 벨기에, 네덜란드 접경지에는 평균 강우량의 2달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최소 183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반면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산불까지 번지며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도가 2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부산 지역에 기매가 없어지고 인천공항이 침수한다고 합니다. 후손이 겪을 먼 미래라고 생각한 일이 지금 당장 내가 겪게 될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솔책방의 다솔입니다. 요즘 여름이란 걸 감안해도 날씨가 심각하게 덥죠. 비가 동남아 스콜처럼 내리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지구온난화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현재 지구온난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50년 뒤에 지구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한다고 봤던 것을 뒤집어 5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온도는 0.4도가 상승하였고 그동안 우리는 이상기후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죠. 이에 따라 유엔에서는 올해 11월 기후변화 논의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출하며 기상이변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이슈되고 아직은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쓸 수 없는 만큼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에너지 전망에서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보다 원자력의 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대규모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급격히 심해진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에너지를 비교해야 하는 만큼 오늘은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라는 책과 함께 원자력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에너지 관련 과학은 한 세기 동안 잘 밝혀졌는데요. 기술적, 과학적으로 현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핵에너지 이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낮은 재생에너지와 탄소 폐기물을 생산하는 화석연료, 방사능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원자력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에너지는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며 지구온난화가 과속화된 지금 미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비교적 친근하지 않은 핵 에너지에 대해 함께 얘기할 건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방사선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가르친 저자 웨이드 교수는 우리가 과도하게 원자력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원자력은 발전량이 2019년 대비 9.8% 증가했고 우리 일상에서 당장 뗄 수 없는 에너지인 만큼 무조건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자력의 공포를 느끼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인데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핵 발전소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영인은 상세히 밝혀져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죠. 당시 소련이 건조한 원자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았고 압력용기를 지킬 경납 건물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어를 담당하는 팀은 경험이 적고 그날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험한 시험을 단행했죠. 결국 급격한 출력 증대에 따라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국외적으로 사고 소식을 숨기고 국내적으로는 요오드제의 배포를 게을리하는 등 미숙한 대처로 인해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되었습니다. 전조를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럼 현재 신형 원자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요? 현재 모든 신형 원자로는 시스템을 몇 개 통으로 만들어 각각 다른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체르노빌과 같이 미숙한 작업원이 안정장치를 무효화하는 사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원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가압 수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설비가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만큼 안전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저자도 우리가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기준의 완화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른 심층 방어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핵폭발이 아닌 수소폭발이 일어났지만 국내 원전은 수소 제어 설비가 있어 수소 폭발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만약 수소 폭발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국내 원전은 크게 오중 방어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벽은 방사선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심지어 가장 바깥 벽인 제5방벽은 1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여서 건물 외부의 충격과 자연재해에도 거뜬하죠. 설령 이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진, 수해, 화재, 붕괴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사선 비상계획 수행 절차만 무려 4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처음보다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조금 사라지셨을까요? 함께 읽은 책의 소개란을 보면 특별히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을 맞아 과연 방사능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한국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사선에 관한 A2Z 가이드북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읽다 보면 저자의 입장은 확실한 편이에요. 그래도 에너지는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여 어느 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목표는 우리 모두가 같다고 생각해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 만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영풍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